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강의를 15강 진행할 겁니다. 그 어떤 강의보다도 자세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제 실용 글쓰기는 여러 기관들, 특히 뭐 경찰직의 가산점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공사, 공단이라든지 심지어는 고등학생들, 뭐 대학에서도 요즘에 이 국가공인의 실용 글쓰기 시험들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어제 실용 글쓰기 협회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응시 인원들이 3만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점점점 2007년에 처음 시험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확대되는 영역들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꼭 필요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은 이제 국어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간단한 논술형 문제들, 특히 서술형 문제들이 총 10문항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서 가장 가산점이 높은, 배점이 높은 이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제가 신경 써드릴 계획입니다. 자, 이제 1강에서는 전체 우리 실용 글쓰기 시험에 대한 전체 안내, 개괄과 함께 또 제일 중요한 이것만은 정말 꼭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핵심 팁 20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요. 차근차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전체 개요입니다. 실용 글쓰기 기본 협회에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이제 정보들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2007년도에 국가공인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셀 글쓰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국어 영역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형태들이 쓰기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말하기 늘 합니다. 읽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이렇게 속독하는 능력들은 충분히 이제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 쓰기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우리가 참 싫어했던 게 글쓰기 시험이었고요. 또 어떤 조건을 주기 때문에 막연하게 쓰는 프랑스의 논술 시험들,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이런 논술 시험들은 뭐 글자 수에 제한이 없이 마구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제한된 조건들, 뭐 정말 우리 실용 글쓰기에서도 15자 이내로 쓰시오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조건을 정말 글자 수를 제한을 해서 50자, 100자, 200자,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문제처럼 800자 전후라고 하는 글자 수에 대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조건에 맞춰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쓰기에 대한 철저하고 정말 꼼꼼한 준비를 제가 다양한 형태, 가장 최근 기출문제와 함께 또 예전 문제의 형태들을 변형해서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실용 글쓰기는 대입을 위한 단순한 논술 시험도 아니요. 학교 시험의 주관식 문제도 아니에요. 실용이라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실용문을 토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어에는 다양한 약 20여 가지의 다양한 글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문이라든지 공문서라든지 기한서라든지 안내서라든지 NCS 기반한 글들이라든지 그 외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실용문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실용문에 대한 이해와 성격들을 또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2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직무 능력 향상과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무 능력과 관련이 되니까 최근에 역시 공사공단에서 거의 필수로 과정으로 들어가는 NCS 국가 직무 능력에 대한 어떤 표준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 글에 대한 성격과 또 평소에 많이 읽고 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 무엇과 그리고 어떻게, 항상 이제 글이라는 것은 2가지거든요. what과 how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묻고 있느냐, 그래서 what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또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조건을 통해서 쓸 것이냐라는 이제 how에 해당하는 거니까 문제의 조건, 기준, 요구사항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실제 시험을 응시하고 오신 분들과 제가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아도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였느냐 그러면 시간이었다. 시간. 특히 1교시에 90분, 2교시에 90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180분이라는 시간, 즉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에 대한 일단 지루함도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고 바로 찍고 바로 찍고 바로 찍고
뭐 인적성 시험들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시 인적성 시험에서도 바로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 반면 이 실용 글쓰기는 실용문, 실제 보기에 대한 제시문들이 많아서 읽는데 객관식은 모의식 문제 중에서 정말 한 문제당 1분 안에 이게 풀어야 되는 시험임에도 압박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역시 제가 드리는 자료들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토대가 되는 것이 국어니까요. 그래서 이 국어를 강의하시는 분들만이 실용 글쓰기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국어를 강의했더라도 논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실제 이 강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수능 강의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논술 강의를 꽤 많은 시간 동안 뭐 20년 가까이 제가 논술 강의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이런 글쓰기 요령들, 원고지 사용법들 이런 것들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국어 발전과 보호전의 기본을 바탕으로 마련하여서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그렇게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내용의 성격들은 뭐 일관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아까 했지만 실용문이라고 하는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돼 작성하는 글들. 그래서 기한서, 품위서, 사내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사회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홍보, 광고문, 거래, 계약서, 기술문 등. 뭐 최근에는 정말 NCS 기반, 뭐 심지어는 자소서라고 불리는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여러 양식들. 정말 객관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은 쉽게 쓸 거냐, 정보를 자세히 다룰 것이냐, 자신에 대한 의견,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돼야 되느냐, 객관적인 것만 써야 되느냐, 압축 요약해야 되느냐, 자세히 써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글의 목적과 성격이 있다는 걸 알면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배경 지식으로 알아둔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역시 전체적인 안내 내용들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 계획입니다.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에도 기재가 되고요. 다양한 자격 시험들, 특히 무엇보다도 이 강의를 듣는 가장 많은 분들은 경찰직에서의 가산점, 뭐 최대 5점이라고 하는 것은 5점은 엄청난 점수잖아요. 그래서 4점만 받아도 학생들은 되게 좀 위안을 삼고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4점, 그리고 정말 5점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역시 인정 학점도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실제 이 학점보다는 이제 문항수와 함께 결국 가산점에 대한 점수들을 우리가 750점, 630점, 550점 이런 이제 점수대들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1급을 위해서는 정말 뭐 고득점이 나와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최소한 가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잡으면은 75점. 100점 만점에 75점. 즉 그러니까 1000점에서 750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 750점을 맞힐 수 있을 것인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 이제 우리가 문항수를 비춰본다면 객관식이 전체적으로 40점, 400점이 되는데요. 객관식의 문항수로 보게 되면 전체 50문항이 되는 거니까 한 문제당 8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문제는 한 문제당 8점짜리의 신경을 쓰느라고 서술형 문제들, 즉 그러니까 100점도 있고요, 최대 200점도 있고요, 50점도 있고 20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점수 폭이 큰 특히 실용 글쓰기의 서술형은 정말 쓰기만 하면 어느 정도 글자 수를 채우기만 하면 점수들이 부분 점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실성, 노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귀찮아, 시간 부족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전략이 가장 위험한 거니까요. 전략과 전술을 이제 잘 세워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술형은 전체 10문항, 1교시에 5문항이 있고요. 2교시에 5문항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배점이 600점으로 되어 있으면서 서술형 중에서는 글쓰기의 원리, 글쓰기의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배점 자체에 대한 차등 배점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8점짜리보다는 20점 또는 50점, 100점 그리고 다시 200점이라고 하는 마지막 서술형 10번 즉 원고지 800자 전후에 의한 가장 좀 긴 그런 지문들을 오늘 또 여러 번 이제 같이 한번 좀 연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문항은 60문항이 되고요. 전체 100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최소 점수는 750점. 있죠? 진짜 우리가 가산점 4점이라 하더라도 630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국어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갈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제가 그렇게 도움을 드릴 거니까 확신을 갖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경찰청에서의 가장 이제 가산점이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공사공단, 사기업들까지 포함하여서 대학에서도 요즘에 요구하는 그런 시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가산점 중에서는 이제 국어 시험으로 보면 이런 실용 글쓰기라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흔히 토클이라고 불리는, 저도 역시 강의를 했습니다만 토클 강의도 있는데요. 문제는 토클은 이 시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말 고득점 받기가 어려운, 문항수는 더욱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실용 글쓰기의 선택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언론고시, 언시라고도 불리는 언론고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적합한,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급수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870점, 역시 100점 기준으로는 87점이 되겠는데요. 870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국어를 전공하고 심지어는 대학원에서 국어를 또 석박사 공부하고 이런 분들조차도 야, 1급은 좀 쉽지 않더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급에 대한 도전 좋고요. 2급 고득점자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했지만 준 2급에 플러스 40점만 더하면, 그래서 750점 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750점만 되더라도 가산점 5점을 주는 겁니다. 가산점 5점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점수거든요. 그래서 가산점 없이 공무원 시험에 특히 경찰직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이것들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일행직도 공무원 시험에서도 점점 더 한국사도 한국사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되듯이 7급 시험 등에서, 그래서 9급 시험에서도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5점이 되고요. 여기서 4점이 됩니다. 정말 63점, 즉 630점이라고 했을 때 100점 기준으로 이제 63점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서술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객관식은 한 35문제 정도만, 50문제 중에 한 10문제는 포기한다 생각해도 돼요. 포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압박감을 갖는 것보다 시간 조절을 처음부터 잘 하셔서 9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6대3 아니면은 5대4까지 하더라도 서술형의 비중이, 즉 3 정도 아니면 4 정도가 될 수 있도록 30분이나 40분 정도의 결국 90분이라는 시간을 쪼갰을 때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역시 전체적인 어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점점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 2급, 즉 710점이었습니다. 710점에 40점을 더하면 750점이 나오면 가산점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870점이 나와도 5점이고 750점이 나와도 5점이라면 당연히 750점을 맞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비중으로 따져본다면 한 객관식의 40문제, 즉 그러니까 한 400점 정도 여기서 나오면은 좋고요. 나머지 350점, 즉 그러니까 600점 중에, 서술형 600점 중에서 결국 절반 조금만 더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750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받았어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역시 630점에 그리고 550점의 가산점들이 존재하지만 역시 4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시험이니까요. 2점 받았어요 가지고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응시 기회라는 것이 홀수달에 계속 이제 이 실용 글쓰기 시험들은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이 점수를 가지고서 최대 우리가 한 2년 정도 이 가산점에 대한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가장 높은 점수,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은 좋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정도의 4.5점제 가산점에 어울릴 수 있는 이 점수를 목표로, 최소한의 목표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이제 우리가 1교시 90분, 2교시 90분에 대한 전체 180분 시험이 되고요. 1교시에는 객관식 50문항과 서술형 5문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 문항수는 55문항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시간 안배를 이야기했을 때 50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50문항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50에서 60분 정도가 되고요. 서술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의 만점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고요. 특히 이제 90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5문항으로 주어지는 2교시가 가장 이제 배점이 이제 높으면서 점수 자체뿐만 아니라 조건들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형은 두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 조건이라는 자체가 문제의 의도가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역시 글자 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채점이죠. 저도 이제 논술 예전 채점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도 흐름을 탔어요. 즉 2000년 전의 논술과 2000년 후의 논술, 또 2010년대 전후의 논술은 또 세밀하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독 과제형이라고 나왔을 때 뭐 1000자, 심지어는 1200자, 뭐 1400자 이렇게 글자 수가 많이 있었을 때 당시에도 글자 수를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무리 뭐 글을 잘 쓰고 유려하고 뭐 원고지 사용법 잘했더라도 1000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10%, 그러니까 900자에서 1100자 정도가 최선의 조건인데 한 800자밖에 못 썼어요. 또 보니까 글씨를 보니까 막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막 날아가요. 참 못 알아듣게 막 보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관적인 요소가 또 개입될 수밖에 없고요. 글자 수에 미치지 못하면 그거는 거의 무조건 감점, 뭐 아예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과거 서울대학교들도 있었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글자 수를 면밀하게, 특히 몇 자 이내인지 아니면은 내외인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보통 서술형 10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800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10% 전후, 그러니까 720자, 720자에서 880자 전후면은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글자 수를 맞춰서 그러면 글자 수에 따라 개요가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800자 그러면은 개요는 한 문단은 4개 정도, 한 문단을 250에서 300자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의 단락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것이 좋더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 15강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2번, 즉 객관식 한 번 하고 서술형 한 번 하고 또 객관식 한 번 하고 또 서술형 한 번 하고, 이렇게 그 서술형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4시간 이상 저랑 강의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대하시고 제가 어떻게 준비해 줄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 60문항에 180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일 수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또 단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바로 이것만은 꼭 알자. 이제 20대 실용 글쓰기에 어울리는 팁을 딱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통해서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20가지 팁 중에서는 역시 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교시는 배점 높은 서술형부터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푸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교시 기준으로 하면은 서술형 5문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5문항을 먼저 퍼스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그 객관식이 되기 위해서도, 이 서술형이 되기 위해서도 결국 이제 정답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1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쉬운 거예요. 최근에는 적절한 어휘를 넣는 문제 유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전에는 한글 맞춤법, 뭐 사이시옷과 관련된 어떤 표기도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단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작이 단어가 되어야 문장이 되고, 문장이 되어야 문단이 되고, 문단이 되어야 글이 되는 거라서 이 단어에 대한 적절성.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 세상 모든 게 단어일 수는 있지만 그 단어와 관련된 자료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글 맞춤법 57항 또는 그 이외의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두루 자료로 드린다라는 것 아시고, 그래서 최대 100점을 벌 수 있다. 1교시에 이 서술형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 조건들은 대체로 단편적인 조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뭐 길게 200자 이상 이렇게 나가는 것은 뒤에 서술형 6번 이후, 즉 2교시 이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1교시 서술형은 대체로 짧은 이렇게 줄로, 답안지에도 보면 이렇게 줄로만 되는, 원고지는 아니고 원고지는 딱 10번 한 문제만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대 100점을 벌 수 있다가 첫 번째 전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장 높은 2교시 서술형 10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서술형 10번 자체만 아까처럼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지는 800자 전후라고 이야기했었고요. 800자면 문단이 4개 정도 나오는 것이 평균이라고 했는데 얘만 200점입니다. 200점. 그러니까 엄청난 점수이잖아요. 다른 시험들이 최대 100점이라고 한다면 8번, 9번 같은 시험들이 이 마지막 10번은 200자나 되는, 200점이나 되는 가장 높은 점수의 문제이므로 이거는 글자 수 꼭 채워야 되고 조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서술형 마지막 10번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몇 문제 같이 풀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고지에 바로 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실용 글쓰기 시험은 볼펜으로 쓰는 이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막 연필로 쓰고 심지어는 예전 논술 때는 연필로 쓰고 막 볼펜으로 덧대어 쓰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가면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원고지에 매일매일 연습을 했다 하는 분들이 아주 고득점자들의 비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지 답안지 양식을 출력해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도 드리기도 하지만 해서 꾸준히 이렇게 원고지 쓰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원고지의 양식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또 강의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기본 원고지의 양식, 실제 답안지를 원고지로서 연습해서 제가 모양을 보여드릴 거니까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설명했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1교시에 객관식 50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문제당 8점이라고 했어요. 전체 400점 만점인데 35문제만 받아도 계산상의 4점 이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4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5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객관식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서술형을 먼저 하되 객관식도 역시 보편적인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엄청 논리적인 문제, 뭐 비문학적인 지문이 복잡해서 특히 뭐 문과분들이었었다면 어려워하는 과학 제재들, 기술 제재들, 물화생지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이런 거 안 나옵니다.